전미애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제 23주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며칠 전에 또 정부 발표가 코로나 단계를 4단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2주 간격이 아니라 한 달간의 이 4단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조금은 어찌 보면 이 강력한 대처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의 마음도 좀 헤아릴 수 있는 이 추석 연휴 동안에만이라도 조금 이제 풀어주는 그런 또 정책을 펼친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모든 분들의 입장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고심고심을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시더라도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현 상황을 잘 유지시키고 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론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요. 주일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말하고 싶은 것들을 또 추가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게 됐는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조금은 어찌 보면은 이 성경 내용 중심이 아니라 좀 사회적 내용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계속 했는데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이 에파타, 이 열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 복음 내용이죠. 눈과 귀가 가려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듣게 되는 기적 사화입니다. 이 내용은 단편적으로 보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은 기적 사화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이게 무슨 말일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와도 소통하고 싶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사람이죠. 이런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각과 청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사회 안에서 약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약자, 사회적인 약자. 대부분은 노인, 아이, 장애인, 여성을 생각할 것입니다. 노인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 아이 또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여성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여성도 스스로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일까요? 이 질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신부님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저는 오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성의 차별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주의 차별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차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에 대해서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중받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부터 여성은 사회활동에 자유롭지 못했고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던 차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죠. 쉽게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글을 배우지 못한 자매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모님이 여자가 무슨 학교야! 라고 하면서 학교를 보내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한글만 익히고 나면 됐다고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가정이 넉넉하고
부모님들께서 어떤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교육을 이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에도 이러한 차별이 없을까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차별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 세계적으로 좀 보면 전 세계적으로 시야를 확장을 해서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합니다. 최근에 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 여성들이 다시 부르카를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르카가 뭔지 아시죠? 이 눈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모든 몸을 다 가리는 거예요. 이 IS에서 정보를 이제 차지하고 나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부르카의 가격이 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볼 때 외부적으로만 그렇게 발표를 했지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르카만 입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성은 교육의 기회마저도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올림픽이 있었죠. 옆 나라인 이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오랜 기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도 차별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대부분의 스포츠는 남자 부분과 여자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뭐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아무래도 남성이 경기를 해야 되는 곳에 여성이 함께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은 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신체적인 한계이죠. 마찬가지로 여성이 뛰는 경기에 남성이 경기를 참여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부분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스포츠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에는 각각의 종목에 맞는 각각의 복장 규정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편한 스포츠웨어에 과한 노출이 없는 기능성 복장을 입습니다. 그러나 유독 여성 부분에서는 노출이 과하고 복장을 통한 아름다움을 강요합니다. 여성의 부분에서 여성에 대한 아름다움이 강요된다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남성 부분에서도 남성의 아름다움이 강조가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모래 위에서 배구를 하는 이 비치발리볼을 보게 되면 노르웨이 선수들이 복장 규정인 비키니를 입지 않고 반바지를 입으면서 징계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비치발리볼을 하는데 비키니를 입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하지만 여성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틀 안에 이러한 규정을 넣으면서 여성들이 비키니를 입고 과한 노출을 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다이빙처럼 수영을 해야 되는 경기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하는 달리기 혹은 마루에서 하는 체조 등에도 필요 없는 노출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딱 달라붙는 그 비키니와 같은 그리고 옆에 이 트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러한 모습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스포츠 안에서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보면 이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고정형 사고방식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오해했어, 미안해 하면서 문제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미안해 하면서 그냥 거기서 딱 끝을 내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성장형 사고방식은 미안해, 그럴 의도가 없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줄 수 있겠어? 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정형 사고방식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은 집단적 특권인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집단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초등학생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은 학교를 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공개 수업도 하고 또 학부모 면담도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각종 무슨 어머니 회들 이러한 각종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학교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하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럴 경우를 시스템 안에서 생기는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넉넉해서 그 시스템 안에 함께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계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하자면 역풍과 순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부모님을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한 부모님은 이 자녀를 시스템 안에서 순풍을 만나게 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순풍은 뒤에서 부는 바람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순풍이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지는 실상 달리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역풍은 어떨까요? 역풍은 맞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에 들지 못한 사람은 순풍의 배에 이르는 노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순풍이라는 시스템에 들지 못하면 커다란 어려움에 놓이는 것이죠. 차별은 이처럼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일어납니다. 여성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모든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자녀를 이 영어 과외를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전단지를 발견하게 되죠. 한쪽 전단지에는 미국에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다양한 경험, 심지어 한국어 학당에서 교육을 하면서 한국어도 유창한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스터 전단지 얼굴을 보니 흑인이에요. 반대쪽을 보니까 별다른 스펙이 없어요. 그냥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냥 아이들 몇몇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백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1947년에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린 흑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인형이 있는데 한쪽은 백인 인형이고 한쪽은 흑인 인형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지고 싶은 인형이 무엇이니? 또 가지고 놀고 싶은 인형이 무엇이니? 그리고 착해 보이는 인형이 무엇이니?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모든 흑인 아이들이 동일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 흑인 아이이기 때문에 흑인 인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 인형을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은 차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도 알게 모르게 보고 자라면서 느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티로와 시돈 지역을 거쳐서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티로와 시돈 그리고 데카폴리스 지역은 이민족들의 땅입니다. 유다인들은 이민족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차별과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는 가로질러 가십니다. 그리고 눈 멀고 귀 막힌 이를 불러다가 에파타 하며 듣고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쩌면 이 기적은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의 눈과 귀를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이나 행동에서 불편한 부분이 보인다면 내가 그 사람을 차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는 너, 나는 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 불편했는지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변화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